경북 동해안 연안에 고소온 경보가 발령되면서 양식 어류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진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중 포항 대동빌라가 처음으로 재건축이 결정돼 내년 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16억 원이나 들인 홍보용 한옥에 도청 간부 공무원들을 공짜로 숙박시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연안에 최근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면서 양식어류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등 시군은 양식장에 얼음을 공급하는 등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으로 달궈진 바닷물 온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으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연안에는 지난 9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울진에는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고수온주의보에서 고수온 경보로 한 단계 높게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어업인들에게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주길. 국립수산과학원이 동해안에 고수온 특보를 내린 것은 지난달 31일. 열흘 사이에 포항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4개 시군 양식장 35곳에서 넙치와 강도다리 등 어류 26만여 마리, 전복 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포항에서는 23만 8천여 마리가, 영덕 2만 900여 마리, 울진 2천여 마리, 경주에서 5만여 마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강도다리의 적정 수온은 14에서 17도인데 경북 동해안 지역의 바닷물 온도는 28도 이상이 지속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북도와 시군은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예산을 집행해 어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식장마다 액화산소 순환 펌프를 최대한 가동하고 또 필요 시에는 얼음을 추가로 공급하여서 수온을 최대한 낮추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는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여 적조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8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고수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경상북도는 취약계층에 선풍기 같은 물품을 지원하고 가축, 농작물 피해를 막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예비비 31억 원가량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 사업비 집행 실적이 낮은 시군에는 도로에 물을 뿌리거나 공공장소에 얼음을 두고 무더위 쉼터를 정비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지진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중 포항 대동빌라가 처음으로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조합 설립과 인가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재건축 사업이 시작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진 이후 안전점검 결과 위험 판정을 받은 포항시 환우동 대동빌라입니다.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체 4개 동 중에서 1개 동을 시작으로 석 달 정도면 완전히 철거됩니다. 철거가 진행 중인 대동빌라는 다음 달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빠르면 내년 초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동빌라 주민들은 지난해 지진 이후 임시 주거지로 옮긴 뒤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철거와 재건축에 합의한 것입니다. 임시 거주지로 가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생활에 이제 주거지가 안정됨으로 해서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주민들과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빠르게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조합 결성을 준비하고 있고 재건축 방식은 주민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와 건축자재 지원, 지역업체 원가 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재건축 시기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거, 가로주택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변경해 주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에서 10층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를 변경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빨리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대동빌라 재건축을 계기로 지진 피해 이후 위험 판정을 받은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용 한옥에 간부 공무원이 공짜로 숙박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도청 옆 한옥단지에 한옥 홍보를 위해 16억 원을 들여 본보기 주택 3채를 지었는데 올해 도청 간부 공무원 2명이 묵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한옥단지를 상급기관인 도청 공무원에게 숙박을 허용한 것은 특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는 경영평가 등을 위해 방문한 민간 위원들에게도 한옥에서 묵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습니다. 지방 소멸과 청년 일자리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신개념 농촌 주거단지가 의성에 조성됩니다. 도시로만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농촌과 농업 쪽으로 돌려 세우겠다는 건데 경상북도가 제시한 실험적 계획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의성, 봉화, 청송 등 무려 6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지는 소멸 지자체 톱10에 들어 소멸 가능성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고 지난해에만 5천여 명의 청년이 떠난 경북. 위기의 경북을 위한 이철우판 인구 유입책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추진위가 발족됐습니다. 은퇴자에서 30대 청년으로 기농기촌 타겟층을 확대하고 일자리와 주거, 육아와 복지 기능을 한 곳에 집약시킵니다. 의성군 안개면 일원에 300세대를 유치하는데 농업인 월급제로 청년 스마트 파머를 키우고 식품 클러스터와 반려산업 등을 육성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우선 돌아와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농업에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1, 2, 3차 다 할 수 있는 6차 산업에 최근에 ICT까지 보태서 이런 지역을 만들고 온 가족이 둥지를 틀어 인구 증가로 이어지도록 출산과 의료, 보육과 교육 등 가족 친화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고 이달 안으로 기본 계획안을 내놓습니다. 1차 마을 조성은 3년 뒤 시작됩니다. 살아줄 수 있는 마을에서 다시 돌아오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되면은 전국에서도 우리가 벤치마킹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또 시범적인 그런 그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와 청년, 도시 건축과 아동 복지 등 여러 정책 목표를 한꺼번에 구현하는 작업인 만큼 진통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 포화돼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포화 시기는 당초 2020년 6월로 예상됐지만 그동안 가동률 하락 등으로 1년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시기는 11월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인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중간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충분한 토론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원전의 안전정책을 결정할 때 회의의 표결 요건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표결 규칙은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표결 처리가 가능해 논란이 됐던 현행 방식에서 앞으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과 같이 회의 장면을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화상 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나 국가가 친분을 쌓으려면 문화 교류가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포항과 경주, 울산 세 도시의 시립예술단이 합동 공연을 마련합니다. 홍태균 아나운서가 경주 예술의 전당 연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50여 명의 성악가들이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중견 작곡가 백현주 씨가 곡을 쓰고 포항시립극단 김지용 연출이 시를 쓴 합창곡으로 해오름 음악회의 클라이막스가 될 무대입니다. 봄이 온다, 통일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한 부분은 과거, 역사, 그다음 현재, 미래까지 되어 있고 처음 듣는 모든 분에게도 아주 우리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도시의 화합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무대는 해오름 연합 오케스트라 80인조와 세 도시의 시립합창단 전원이 함께합니다. 경주시에서 함께 모여서 연습하니까 또 다른 음악이 나오고 또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니까 더 저희에겐 뜻깊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16년 출범한 해오름 동맹. 그 두 번째 합동 공연은 경주와 울산, 포항에서 차례로 열리며 한화된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해가 먼저 떠오르는 이 세 도시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음악적인 정열을 이번 연주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뿜어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김영목 초대전을 갤러리 란에서 만날 수 있고 서양화가 최지훈전이 경주 안강 램트 갤러리에서 이어지며 울주문화센터 작품 교류전이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15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다음 달 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사업자 지원 사업은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모 분야는 교육 장학과 지역 경제 협력, 환경 개선, 복지, 문화진흥 등 5개 분야이고 오는 22일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GS건설이 포항 자이 계약자 전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두고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37억 원의 보상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주 예정자들 중 반대 세력에 의해 무산됐다며 민원에 의해 포항시의 사용 승인이 보류되고 있어 오는 13일 입주도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은 대기업이 하자 부실 재시공에 대한 대책은 외면한 채 오히려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 분열만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모처럼 많은 비가 오락가락 내렸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낮 기온은 29도에서 3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밤사이 곳곳에는 열대야가 계속해서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제14호 태풍 야기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태풍의 반경이 넓고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 낮이 되면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하락으로 권역별로 소비자 요금을 0.1에서 1.63%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 포항권이 0.29%, 구미권 0.44%, 경주권 0.1%, 안동권이 1.63% 도시가스 요금을 내리고 조정된 요금은 7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도시가스 공급 물량이 증가해 공급 비용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꿈나무 잔치인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늘 경주에서 개막해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8개 학교와 127개 클럽에서 674개 팀, 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오는 21일까지 주 야간으로 1,500여 경기를 치르며 이달 말에는 최고의 팀을 가리는 왕중왕전도 열립니다. 경주시는 대회 기간 동안 연 인원 42만여 명의 선수단과 가족이 경주를 찾아 400억 원대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명 지도를 제작해 위치 파악의 혼선을 막고 출동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문헌 책자를 참고로 제작된 전래 지명 지도는 울진 후포 4리를 박골로, 영덕 경정 1리를 차유로 함께 표기하는 등 관내 65곳을 지역 주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옛 지명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울진 해경의 전래 지명 지도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포항과 동해 해경에서도 제작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